네, 2번은 이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런 뜻이에요. 이 이전에 1번은 설치 안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것을 설치했을 때 안 할 수 있다. 그런 거였고 1번이. 예. 근데 2번은 뭐 다른 거 설치하든 안 하든 아예 처음부터 안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에 봐보면 첫 번째가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화재 그 위험이 낮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석재, 불연성 금속, 이제 그런 곳에 이제 공장이나 창고, 그런 곳에는 그런데 전부 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5개 소화전 설비하고 연결 살수 설비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한 용도, 이제 그런 건물이면 그래서 온자력 발전소 그런 곳은 특수하죠. 그래서 이런 곳에는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 안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요. 이제 왜 어려운지는 우선 펄프 공장, 음료수 공장 그런 곳은 일단 뭐 물이 많고 이제 그런 곳이죠. 또 아래쪽에 정수장, 수영장, 농해축산 뭐 그런 것도 물하고 관계가 많이 있고 뭐 이렇게 가연물 그런 게 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펄프 공장, 음료수 공장 이제 그런 곳에는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하고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다음 정수장, 수영장, 농해축산 그런 곳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 안 해도 된다. 네 번째는 이제 이온물 안전관리법, 이제 그쪽 법을 법에 따라야 되는 이제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그런 건물이면은 이제 그런 건물에 이제 부속된 사무실,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이온물 제조소 등에 부속된 사무실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 소화용수 설비, 연결살수 설비,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온물 제조소 등 하면 이제 이온물을 만드는 곳이 제조소죠. 제조소고. 그 다음에 이온물은 뭐 휘발유 그런 게 다 이온물이에요. 그래서 제조소, 그 다음에 만들었으면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소가 있고요. 또 저장했으면 뭐 팔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취급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제조소 등, 이온물 제조소 등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3번에 증축 시 건축물 전체를 증축 당시 법령을 적용. 그래서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건축물 전체, 이 말은 이제 원래 5층짜리였는데 7층으로 증축을 했다. 그럼 건축물 전체니까 이제 증축한 부분 포함해서 7층 그 전체를 이야기해요. 7층 전체를 이제 증축 당시, 그러니까는 원래 2000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2020년도에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증축 당시면은
2020년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5층까지는 원래 2000년도에 지었으니까 2000년도에 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증축했으니까 5층까지도 2020년 법을 적용한다 그거예요. 예. 그러면은 2000년도에 지을 때는 스프링클러 설비 없어도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법에는 6층만 되더라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법에 2020년 그때는 6층이 아니었지만 그러면 이제 증축을 2023년도에 했다라고 가정하죠. 예, 그러면은 2023년도 법은 6층만 되더라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니까 옛날에 없었지만은 이제 2023년도 법을 적용하니까 5층 1층부터 5층까지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이제 설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 해서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말은 이제 증축한 부분만 증축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 그런 거예요. 5층까지는 옛날 그 2000년도 법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6층, 7층만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되겠죠. 5층까지는 설치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경우가 4가지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래서 기존 부분이라는 것은 5층까지를 이야기하고 증축 부분은 6층, 7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5층하고 6층 사이에 내화 구조로 바닥과 벽으로 이렇게 구획하면 이제 전체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증축한 부분만 적용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증축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예. 5층까지 다시 스프링클러 설치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막 기존에 막 벽도 뚫어야 되고, 공사가 커지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죠. 이제 2번은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60분 플러스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방화문으로 구획했다면 제외한다. 3번에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그래서 직원 휴게실을 조그마한 거 증축하면 제외한다. 4번에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그래서 캐노피는 이제 뭐 그렇게 큰 게 아니라서 제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4번. 용도 변경 시 용도 변경 부분만 용도 변경 당시 법령을 적용한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사무실이 원래는 학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술집으로 용도 변경했어요. 위락시설로. 이제 학원이 작으면 근린생활시설인데 이제 단란주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위락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이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래 5층짜리 건물인데 이제 3층에 용도 변경을 했으면 그 3층 용도 변경한 곳만 이제 용도 변경했을 때 법을 적용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건물이 2000년도에 지어졌고 용도 변경을 2023년도에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3층만 2023년도 법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또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되면 설치한다. 3층만이. 예, 나머지 1층, 2층, 4층, 5층은 스프링클러나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단 해서 다음의 경우에는 전체에 대하여 용도 변경 전 법령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전체니까 용도 변경 한 3층까지도 용도 변경 전이니까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2000년도에 법을 적용한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1번 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조 설비가 화재 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 진화 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그래서 용도 변경을 했는데 화재 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원이었는데 단란 주점으로 용도 변경을 했는데 이제 내부를 뭐 불연성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화재 확대 요인이 적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2000년도 옛날 법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이제 2번은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천장, 바닥,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예, 그래서 옛날에 학원일 때는 막 천장도 목재로 되어 있고 막 벽도 인테리어 하면서 멋있게 한다고 막 커튼도 쳐져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단란 주점하면서 그런 거 다 뜯어버리고 이제 불연성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가연 물질이 줄어들었다면 옛날 법 그대로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번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소화기하고 단독경보용 감지기 이제 그 주택이 어디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인데 이제 아파트하고 기숙사가 아닌 공동주택을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기숙사가 아닌 공동주택은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이제 시나 도의 조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부산광역시니까 부산광역시에서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용 감지기 전부 다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시의회에서 조례를 정해버리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그런 거 안 정해놨어.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조례로 정하는, 법률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해버리면 우리나라 전체 해야 돼요. 근데 법률로 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 정하는 것이니까 어떤 시도는 하기도 하고 어떤 시도는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전체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소방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 1번 유지. 유지 관리자는 관계인이 한다라는 거예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2번 소방시설의 폐쇄, 잠금, 차단 등의 금지 행위. 그래서 아래 사각에 봐보면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는 과태료 200만 원이다. 이제 그 소방시설이 어떤 거냐. 1번
소화 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그래서 소화 펌프라는 것은 이제 소화 설비,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펌프를 고장 난 대로 방치해버리면 불이 나더라도 펌프가 돌지가 않으니까 불을 못 끄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과태료 2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2번에 수신반 전원,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 그 다음에 뭐 비상 전원 이런 것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 아니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수신반 전원이면은 수신반 수신기, 수신기가 동작을 해야 뭐 펌프도 동작하고 경종도 울리고 막 그러는데 전원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동력 제어반이라는 것은 동력이라는 것은 이제 큰 전기를 동력이라고 그래요. 조그만 뭐 220V 이런 거 말고 이제 펌프실에 이제 펌프를 작동하려면 뭐 220V도 있지만 대개가 380V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펌프의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동력 제어반이에요. 그리고 감시 제어반이라는 것은 이제 수신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시 제어반.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전원은 이제 발전기를 이야기해요. 정전이 되면은 발전기가 돌아줘야 비상 전원이 수신기에도 공급이 되고 동력 제어반에도 공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 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그래서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펌프는 작동했지만 소화수가 안 나와. 뭐 헤드나 방수구나 그런 곳에서. 그러면 중간에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브를 잠가 놓으면 그러겠죠. 그리고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뭐 밸브를 잠가 놨거나 뭘 고장 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수용인원의 산정. 수용인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뭐 영화 상영관이면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문화예술회관이면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학원이면 몇 명까지 정원이냐. 뭐 그런 게 다 수용인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래 표에 봐보면 숙박시설. 그래서 이제 숙박시설은 모텔, 호텔, 뭐 그런 곳이 숙박시설이죠. 그래서 이제 숙박시설에는 침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래서 침대가 있다면, 1인용 침대가 있다면 한 명이 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대 수에다가 이제 거기 숙박시설에 종업원들 있겠죠. 그 합한 게 수용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침대가 만약에 2인용이다. 그러면 2명이 잔다라는 거니까 침대 수에다가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여기 책에는 없는데 무조건 침대 수를 하는 게 아니라 2인용이면 곱하기 2. 그럼 만약에 침대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바닥 면적을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층에 90제곱미터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0이죠. 그 10층까지 있다. 그러면은 300이죠. 종업원이 10명이다. 그러면 더하면 310이죠. 그게 수용 인원이에요.
그래서 3으로 나눈다. 이제 그 아래쪽은 이제 숙박시설이 아닌 경우에, 그래서 첫 번째가 강의실, 교무실, 이제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그래서 이제 강의실, 교무실 그러면 학교나 학원하고 관련이 있죠. 예. 그래서 1.9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교의 바닥 면적이 1900이었다. 그럼 1.9로 나누니까 100이 나오겠죠? 예. 맞나요? 1000명이 1000이죠? 예. 1900을 1.9로 나누면 100 아닌가요? 1000인가요? 예, 그러겠네. 1900. 예. 아무튼 1.9로 나눈다. 예. 그래서 이제 학교나 학원은 이렇게 의자가 좁으니까 1.9 이렇게 작은 수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이런 곳은 이제 약간 규모가 크죠. 예, 그래서 4.6으로 나눠요. 4.6. 네. 뭐 의자가 있으면 또 의자 수로 하면 되고, 이제 의자가 뭐 길다, 뭐 교회처럼 그러면 4.5m로 예, 의자를 4.5m로 나누면 되는 것이고, 예. 의자를 4.5m로 나누면은 한 사람이 4.5m를 차지한다 그런 말인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아무튼 4.6하고 4.5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3으로 숙박시설처럼 3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9하고 4.6, 4.5 뭐 이것만 외워줘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에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그래서 건축물인데 연소 우려가 있다 그거예요. 이제 그 구조가 어떤 구조이냐. 1번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단은 대지 경계선 안에 2개의 건물이 있어요. 2번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는 6m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m 이하인 경우. 그래서 1층, 2층 서로 그 건축물 사이가 가깝다라는 거죠. 3번에 계고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창문 그런 곳이 다른 건축물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번 건축물에서 불이 났을 때 창문을 통해서 그 불이 뭐 6m, 10m 그렇게 가까우니까 이제 불이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옆 건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를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래 8번의 임시 소방 시설의 유지 관리. 그래서 임시 소방 시설이라는 것은 임시로 설치한다 그거죠.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철거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건설 현장에 건축되는 건물에 임시로 설치했다가 공사가 다 끝나면 이제 철거하는 게 임시 소방 시설입니다. 1번 임시 소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작업.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 건축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이제 임시 소방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작업하라는 것이죠. 네,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 1번.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그래서 이제 인화성이니까 어떤 벤트 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죠.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다 보니 이제 벤트 칠을 하면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것 같아요. 휘발되면서. 2번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그래서 이제 용접 많이 하고 용단, 자른다라는 거죠. 자르고 화기를 취급한다. 그러면은 그 자를 때도 그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화기를 취급하는 것이고. 3번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그래서 이제 어떤 콘크리트 그런 것을 겨울철에 좀 얼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열전선 이런 것을 사용하고 하니까 이제 실제로 이거 사용하다가 불이 났어요. 이제 콘크리트를 빨리 굳게 하려고 했던가 얼지 않게 하려고 했던가 아무튼 가열 전선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어떤 규격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중국산인가 뭐 좀 별로 검증받지 못한 그런 것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무리하게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도록 그렇게 무리하게 설치했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열이 많이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이제 홀라당 다 타버렸죠. 이제 4번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 분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그래서 이제 작업하다 보면 어떤 분진 그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5번에 이제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그래서 소방청장이 따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작업에는 임시 소방 시설을 설치해라 하면 해야 돼요. 2번에 이제 임시 소방 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네요. 그래서 소화기는 이제 무조건 설치하고요. 간이 소화 장치는 이제 물을 방사하여 그렇게 나오죠. 이제 어디에 설치하느냐 저번에 나왔었는데 연면적 3,000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이면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해야 되고 이제 유사 소방 시설은 뭐냐면 이제 소화기인데 소화기 아니면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다면 간이 소화 장치를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죠. 저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상 경보 장치는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나오고, 그래서 연면적 400 이상 지하층 무창층이면 150제곱 이상이면 비상 경보 장치 설치하고요. 그리고 유사 소방 시설은 비상 방송 설비, 자동화 탐지 설비. 그래서 이게 있다면 비상 경보 장치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간이 피난 유도선이, 그래서 이제 바닥 면적이 150제곱 이상 지하층 무창층 그런 곳이면 간이 피난 유도선. 그리고 유사 소방시설은 피난 유도선, 피난구 유도 등, 통로 유도 등, 비상조명 등.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임시 소방시설이 아니라 그냥 소방시설이죠.
피난 유도선 이런 것이. 예, 그래서 건축 현장에 이제 나중에 어차피 설치할 거니까 미리 설치할 수도 있겠죠. 예, 피난 유도등 미리 설치해 놨으면 굳이 임시 소방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 이것은 이제 지하층 무창층인데 150제곱 이상이면, 그리고 비상 조명 등도 마찬가지고, 예. 방화포, 이것은 용접, 용단 작업, 이제 그런 현장에 방화포를 설치해라.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방화포하고 가스 누설 경보기하고 비상 조명 등 이것만 7월 1일부터예요. 예. 예. 이제 그 앞에 세 가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 누설 경보기, 비상 조명 등 방화포 이것만 7월 1일부터 추가된 거예요. 추가. 예. 나머지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염. 예. 방염은 염이라는 게 불꽃염이죠. 그래서 어떤 불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염이죠. 그래서 이제 불에 완전히 안 타는 게 아니라 잘 안 타도록 하는 게 방염이죠. 방염. 그래서 소파 같은 게 원래 잘 타죠. 잘 타는데 소파를 방염 처리한 것으로 만들면 불이 나더라도 쉽게 안 타죠. 이번에 이제 방염 적용 대상이,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방염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이제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그리고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예. 뭐 처음부터 이걸 다 외우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의 합숙소, 노이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국, 촬영소, 다중이용업소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하고 이런 곳에 방염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11층 이상이니까 웬만한 빌딩은 11층 이상인 게 많죠. 예. 그런 곳에는 방염 처리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 커튼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 이제 다가 아니라, 예. 몇 가지는 방염 처리해라 그런 겁니다. 뭐 이런 책상이나 이런 건 방염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예. 뭐 문이라든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죠. 네. 그 3번은 이제 물품이죠. 방염해야 되는 물품. 그래서 이제 1번에 제조할 때, 가공할 때 이제 방염 처리해야 되는 물품. 그래서 1번에 커튼이 나오죠. 예, 블라인드도 커튼하고 비슷하니까 그것도 방염 처리해야 된다. 카펫, 예, 그래서 애식장 그런 곳에는 카펫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뷔페 그런 곳에, 예, 그러면 그것 카펫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벽지류인데 두께가 2mm 미만인 그런 벽지는 방염 처리해야 된다. 예, 종이로 된 거 빼고. 예, 예. 그러니까 벽지도 뭐 애식장 그런 곳에는 뭐 고급 벽지를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2mm 미만인 그런 벽지는 종이는 빼고, 예, 방염 처리해야 된다. 4번 이제 합판이나 합판 목재,
그러니까는 합판하고 콤마가 있어야 돼요. 예, 예. 합판이나 목재를 말하죠. 예. 또 섬유판. 예. 그러니까는 전시용. 그러니까 뭘 전시하려고 하니까는 합판을 사용하겠죠. 예. 뭐, 모델하우스 그런 게 합판 사용하죠. 예. 또 무대용. 무대 만들려고 하면 합판 사용하죠. 예. 그런 거 방염 처리하라는 겁니다. 암막 무대막은 이제 암막이니까는 빛을 막아주는 게 암막이죠. 창문에 그런 거. 무대막은 이제 무대에 가려주고 그런 게 무대막이죠. 또 영화 상영관의 스크린도 포함되고 골프 연습장업의 스크린도 이제 다 방염 처리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 또 소파 의자. 그래서 단란 주점 영업, 유흥 주점 영업, 노래 연습장업 이런 곳에는 소파가 당연히 있겠죠. 의자랑. 그래서 방염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단란 주점, 유흥 주점, 노래 연습장 이것은 그 다중이용업소예요. 그래서 그 위에 봐보면 9번에 다중이용업소 나오죠. 대상에서 대상 1번. 예.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라는 것은 다중 이제 여러 사람, 예. 불특정,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다중이용업소예요. 2번, 예. 그 다음에 건축물 내부의 천장, 벽 이제 이런 곳에 부착 하는 그런 것이 방염 대상이에요. 1번에 종이류. 예. 이제 종이류인데 2mm 이상인 거. 예. 그래서 그러니까 벽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류는 이제 벽주류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장식용이라든가 그런 종이류가 있겠죠. 예. 합성 수지류 이런 것들 방염 처리, 합판 이런 것 방염 처리, 그 다음에 간이 칸막이 방염 처리, 이제 흡음재, 방음재 이런 것도 방염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기준이 있어요. 방염의 기준. 예. 그래서 이제 표에 봐보면 잔염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염이라는 것은 불꽃 염자죠. 그래서 불꽃을 제거하고 불꽃을 다시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소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그러니까는 20초 이내에 불이 꺼져야 된다 그거죠. 예, 방염을 했기 때문에 방염을 안 했으면은 이제 계속 타겠지만 예, 꺼져야 된다라는 거죠. 잔신 시간이라는 것은 불꽃을 제거하고 불꽃을 올리지 않았다. 말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이 경우는 30초 이내에 이제 불이 꺼져야 된다. 예, 그런 것이고 이제 탄화 면적은 50제곱센치 이내. 그러니까는 예, 그 다음에 탄화 길이는 20cm 이내. 접염 횟수 이것은 3회 이상 불꽃을 이렇게 접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기 밀도는 400 이하. 그래서 연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예. 이런 기준을 충족했을 때 방염을 통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애워주면 되고요. 예. 20초, 30초, 50제곱센치, 20cm, 3회 이상, 400 이하 이렇게. 예. 그 다음에 5번에 검사는 소방청장,
이제 현장에 설치된 것은 시도지사의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아래 뭐 표에 봐보면 뭐 이제 뭐 표시 뭐 K 뭐 그런 게 써져 있죠. 이게 방염 이렇게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게 없으면 방염 안 된 것인 겁니다. 커튼에 이런 표시가 있어야 돼요. 예. 쇼파에 이런 표시가 예. 도장이 찍혀 있어야 방염 처리된 것이다. 예.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예. 문제는 풀어보시고 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